이 구도는 참 얄궂다. 정치가. 김영남 전 의원이 네. 국힘 시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법무장관 네. 조국 저격수였어요.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됐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장관을 지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된 자신의 저격수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. 정씨가 참으로 얄궂네요. 자, 하정우 AI 수석이 어제 권한나 예상대로 출마했네요. 어제 오후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어제 미디어 토마토였던가요? 첫 번째 여론조사 나왔던데 네. 이 정도 구도예요. 이건 선거가 이제 진행될수록 저 기본 구도를 어떻게 흔들까가 문제인데 이제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, 한동훈 국힘과 무소속 단일화 할까? 이게 관심사가 될 텐데 네. 보수 후보끼리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 후보가 돼서 저기서 이길 가능성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. 결국은 하정우 예비 후보 경쟁력이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런 선거구가 될 것 같고 평택을 한안갑, 안산갑 민주당 공천 어제 이루어졌네요. 그렇습니다. 평택을은 김용만, 하남갑은 이광재, 안산갑은 김남국이 전략 공천됐습니다. 언론 보도 따르면은 이광재 전 지사가 평택을은 절대 못 받겠다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김영남 전 의원이 평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 기로였던 것 같은데 이 구도는 참 얄궂다. 정치가 싶은 것이 검사 출신이거든요. 김영남 전 의원이. 네. 국힘 시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법무장관 네. 조국 저격수였어요.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됐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장관을 지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된 자신의 저격수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. 정씨가. 참으로 얄궂네요. 자, 그 지역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이 국힘 후보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그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10% 나오거든요. 그럴 경우 유이동 황교안 만약 단일화하면 이 진보 진영 후보가 이길 수 없단 말이죠. 근데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거기 출마했어요. 진보당에서 가장 강한 후보 중 한 사람인데. 그러면 진보 단일화도 상당히 어렵다. 그럼 민주당 조국 단일화 해야 하는가? 그런 상황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굉장히 복잡한 선거가 되겠습니다. 저 김용 전 부위원장은 공천 안 하기로 했네요. 그렇습니다.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 배제가 결정됐습니다. 김용 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명백한 피해자죠.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 번 다뤘고 모시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명백한 피해자 맞고 그래서 무죄 선고돼야 마땅하다. 그런데 지금은 보석 상태거든요. 네. 대법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. 그러니까 민족 절차라는 게 정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땐 억울하죠. 근데 대법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이 무죄로 확정될 거라고 미리 당에서 입법부가 상정을 하고 공천을 한다는 거는 정당에도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죠. 대법 선고 절차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게 외관까지 공정하겠다.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국힘 충북도지사 확정이죠. 그렇습니다. 김영환 현 지사가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. 이로써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민주당은 모든 현직 단체장이 경선에서 교체됐고 국힘은 모든 현직 단체장이 경선에서 교체 없이 그대로 유지됐어요. 이번 선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. 국힘은 변한 게 없어요. 그 일을 겪어도. 김건희 씨 2심 선고 오늘 있죠.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,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. 자, 도이치 주가 조작,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고 통일교 청탁 사건도 첫 번째 샤넬 무죄고 샤넬백은 두 번째 하나 인정해서 겨우 징역 1년 8개월. 그런데 샤넬백을 장만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그 샤넬백 유죄 판단이 나왔고 또 그거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진법사도 그 대목이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정작 가장 죄질이 나쁜 그 뇌물을 받은 김건희 씨만 무죄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죠. 말이 매우 안 되죠? 매우 안 되죠.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
왜 무죄를 선고했냐? 그 대목 잠깐 봅시다.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. 뇌물인데 누가 계약서를 작성해? 진짜 야 저런 이유로 무죄를 때렸단 말이죠. 그리고 첫 번째 샤넬은 그걸 주고받을 때 통화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의례적인 축하 인사밖에 없다.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진짜 당선 축하하는데 당선 축하하자마자 아 이것 좀 해주시고요. 누가 그렇게 합니까? 자, 그래서 다 무죄가 됐단 말이죠. 특검은 이번에 몇 년 구형했습니까?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형 구형했습니다. 1심에서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나왔어야 돼요. 7, 8년. 네. 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내란 특검 구형이 있었어요.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자, 계엄 직후 사람들 가둘 수용시설을 점검했다고 하고 또 그 반대 세력들이 국외를 못 나가게 출국 금지 등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단 말이죠. 이거 왜 했겠어요? 계엄 성공을 위해서요.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예요. 이 구형 사유를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?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,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과 물적 기반도 준비했다는 게 사유입니다. 그치, 성공 내란을 위해서. 네.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 문자를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지금 법정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?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지. 소통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권력형 유착 맞죠 이게. 담당 판사가 그 유명한 이진관 부장 판사입니다. 예. 그동안 이진관 판사가 내란에 대해 견제해온 그 단호한 입장에 비춰보자면 10년 이상 선고되지 않을까. 선고일이 언제입니까? 6월 9일입니다. 자, 노상원 자백 유도죄 의혹 관련 JTBC 단독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 자백 유도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거 박선원 의원이 처음 폭로한 건데 드디어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. 그러니까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 고문하려고 맨 처음 이거 나왔을 땐 도대체 저걸 왜 했을까 했는데 이제 뭐 거의 고문용이 확실한 것 같아요. 야구 방망이, 뭐 포승줄, 벤치, 작두 준비시켰거든요. 작두는 당시 롯데리아 해동에서 샀다고 하는 그 저걸 왜 샀겠어요? 저 손가락 자르려고 산 거죠. 어우. 관련 문건도 나왔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다양한 약물의 종류와 효과가 정리된 문건을 출력해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정보사 관계자들이 진술했다고 합니다. 문상호 전 사령관이 그걸 왜 출력해서 달라고 했겠어요? 그걸 누군가 전달했을 것이고 그건 아마 노상원일 것 같은데 약물 효과도 나오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로 무저항 상태를 만들어서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은 부정선거 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 했다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결국 약물까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? 노상원 몇 년 선고됐었죠? 징역 18년입니다. 국민들 고민해서 거짓 자백 받아내서 계엄의 명분으로 봐라.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라고 하려고 이런 약물까지 준비한 거 아닙니까? 이런 범죄는 다시는 꿈도 꿀 수 없게 극형에 져야 됩니다. 30년 부족해요.